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매번 실적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좀 수급 차원에서 자사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 친화 정책 얘기하면 항상 자사주 매입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냐면 얘기도 표현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물론 단기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대주주가 한마디, 대통령 누가 한마디 하면서 새로운 정책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실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거나 꾸준히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이 업계에 있는 한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중요하겠고요. 특히 실적 증가가 한 번 올라가면 소용이 없겠죠. 지속성이 있는 기업이 주가는 꾸준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역설적으로 실적 계속 떨어진다? 반등은 하겠지만 주가는 재미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갖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딱 머릿속에 현대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수급차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으로 돌려줄 수 있겠고요. 자사주를 직접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질문하신 자사주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네. 한번 좀 확인 들어가겠는데요. 자사주란 건 결국 회사가 발행한,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죠. 회사가 발행한 자기 회사의 발행 주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나 그 주주의 명부 보면은 이런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이 자기네 보유 주주 명부를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자사주라고 밑에 짤 빨간 거 표시해놨는데 이게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가 바로 자사주를 갖고 있다. 이게 이 자사주가 여러분 딱 눈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회사 자사주를 갖고 있고 사거나 보유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자사주가 회사의 우호 지분으로 결국 쓸 수 네. 있다는 거죠. 어떤 그게 의결권이 있건 없건 간에 딴 사람이 어떤 갖고 갔을 경우에 뭔가 자기네 경영진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은 우호 지분의 확대, 어떤 기본적인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는데요. 자사주가 매입되면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의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일부에서 주식을 산다면 자사를 산다면 자사 매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정태빈이 얘기했지만 결국 소강 얘기 이런 거 예. 나오는 거는 뭐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살려면 살 수가 없죠, 주식이요. 그래서 그게 만약 누가 없는 주식 사는 것이 지난번에 문제였던 유령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없애버리면 기본적으로 보면 희석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이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바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일부의 경우기도 하고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요. 일단은 회사의 여윳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회사 결국 회사 유보금으로 사는 거가 되겠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회사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란 게 뭡니까? 그 투자를 계속해서 네. 그래서 영업 활동 매출하고 영업 활동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주주한테 나눠주고 이래서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 그러려면 그 돈을 갖고 자꾸 나눠주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래 성장 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좀 더 연구 개발을 하라야 되는데 예. 지금 쓰지도 않고 이거를 그렇죠. 자꾸 어찌 보면 재테크 차원에서 돌고 도는 거죠, 그냥. 예. 살 수 있다 그런 비판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고 근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장을 꾸준히 계속하는 기업이 만약 아니라면요. 예.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통신사다. 예를 들어서요. 네. 맥주 회사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료 회사가 성장을 꾸준히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완만하게. 그런 기업들은 계속 유보를 할 필요 없고 꾸준히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자사주도 사고 배당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기업도 오래되고 네. 유보금도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코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고 그럼 해봤자 뭐 50억, 5억 산다 이러면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사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오래되고 예를 들어 성장이 멈추고 성숙계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애플은 약간 예외입니다. 애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꾸준히 살고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애플은 진짜 대단한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벅스에스웨이는 주차는 정책이 두 가지인데 별로 그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네. 1960년대 초에 상장해갖고 한 60년 동안 배당한 적이 없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배당을 해서 너희들이 나눠주면 이렇게 시쳇말로 하면 그냥 먹고 마신 데 쓴다는 거죠. 네. 자기가 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네. 그 양반 얘기고요. 자사주는 간혹 했는데 예를 들어서 PBR이 1.2배 이하 떨어지면 한다. 그러게 했는데 한 3달 전에 규정 없애갖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살 수 있다 얘기했는데 아직 최근에 산 적이 네. 없고요. 아마존은 배당이 없고요. 역시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2012년에 마지막으로 9,600만 달러를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규정에 보면 5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 6년 동안 산 적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미국은 올해 1조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해요. 노사를 1조 달러면 1,100조가 넘으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추 요새 뭐 떨어져서 그렇지 한 1,500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거의 한 80%를 네. 자사주로 살 정도니까 시계에서 뭐라 그러죠? 스케일이 좀 다른. 그러게요.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최근 24시간 하루 동안 해도 예. 20개 기업이 여러분들 알만한 CEO 20개 기업이 뭐 IBM 들었고 ST 로더 이런 거 있죠. 네. 하죠. 그런 회사들 자사주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약간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네. 지금 자사주 많이 해요.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이거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 14% 하락했고 물론 어제 반등했고 오늘도 좀 반등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20% 넘게 하락하니까 일단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가 있고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 나거든요. 왜 자기네가 보면 경영회사 좋아지는데 이거 주가 너무 떨어지면 그렇죠. 직원들을 보기에도 민망하고 주주들 그러니까 좀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요, 그저께 저녁까지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이번 달 들어서 28개가 이게 표현이거든요. 이거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제일 그래도 규모가 큰 넷마블이 아닐까 싶어요. 2,000억 발표잖아요. 넷마블과 뭐 삼성카드, 뭐 휴젤 정도 되겠네요. 넷마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요. 2천억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저께 액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1월 언제까지 2천억 규모하게 했고요. 삼성카드는 벌써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150만 주 샀고요.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5일까지 또 140만 주 예. 추가 어떤 매매 자사주를 신청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네, 코스닥도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 절대 규모. 휴젤 정도가 그리고 한 300억 원 10월 말부터 내년 1월 7일 말까지 300억 원 규모 주수는 10만 주가 되겠고요. 토비스가 또 7만 5천 주 했는데요. 잠깐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앞서 넷마블 이런 거가 2천억 하고요. 앞서 뭐 300억, 100억 했는데 지금 이거 딱 보시면 제가 코멘트는 안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돈 있죠. 네. 몇 억이란 돈이 5억도 있고요. 몇 억이란 돈이 크긴 크지만 네. 약간 좀 그렇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뭐야. 여러분들 어떤 그래서 뉴스가 분명 호재지만 네.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미미하다 네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증권가의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이거 산다 있죠. 이거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거. 과거에 정말 5년 전, 10년 전에 이상할 때 보면 불과 한두 달, 몇 달 안에 부도 나는데도 네. 갑자기 자사주를 사갖고 있었죠. 현혹시키면서 네. 결국 그런 기업들을 결국 횡령까지 되면서 결국 큰집 가는 경우가 있어도 네.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혀 그런 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한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키움투자증권 자산운용에서 코멘트한 걸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이익과 주주 환원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기업 내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기보다 이를 주주와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뀐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경영진의 의지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합의가 있어야 되면 이런 예. 것들이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권사의 평가까지는 이렇게 들어봤고요. 관심주, 그러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 아이디어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 볼수 오늘 있을까요? 나온 이 관점에서 보면 딱 넷마블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 거죠. 어찌됐건. 실적은 올해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4분기에 실적을 하면서 바닥을 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기업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내년도의 기대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뭐 당장 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어제 말씀드렸죠, 맞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내년에 상장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샀을 때 평가가 8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를 훌쩍 넘을 것 같은 생각은 많이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사주 이런 것들은 최소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넷마블의 어떤 상장까지 이런 흐름에 보고서는 일단 요 자체를 보면 호재로 제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설명들 들어봤고요. 마지막에 넷마블에 대해서도 모멘텀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